굉장히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도 이렇게 감독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인사부터 일단 듣고 관객분들 질문도 받고 저도 질문 드리고 이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들께 이렇게 감독님들께 이렇게 인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영화 같이 만드신 배우분이나 스태프분 있으시면 지금 잠깐 짧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엄마 역할 맡으신 김은경. 안녕하세요. 송곳니 연출한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엄마 미자 역 맡으신 김은경 배우님 와 계신데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알겠습니다. 이주연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영화였던 문 앞에 두고 벨엑스를 연출한 이주영이고요. 마침 저희 영화에 출연해 주셨던 저희 박수현 배우님, 네, 마지막에 또 다른 대단원으로 등장해 주었던 박수현 배우님 들어오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연출부 분들도 오늘 계시고요. 저는 사실 어제 상영 때 배우분들이랑 이제 스태프분들이 많이 오셨어서 네, 영화 어떻게 즐겁게 관람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짧지만 즐거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절규를 연출한 김은성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오규철 배우님이 그 주인공으로 오셨었는데 저도 혹시 어디 계신지.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네, 안녕하세요. 더더더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정혜일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그 주영 역할을 해주신 박예영 배우님 오셔가지고 소개시켜. 안녕하세요. 그리고 좋은 노래 만들어 주시고 믹싱 해주신 그 러브 아일랜드 스튜디오 식구분들도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독님들,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안내드리자면요, 저희 방역자문단에 확인을 받아가지고요, 게스트분들은 괜찮으시면 마스크 벗고 이렇게 얘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안 벗고 싶으시면 안 벗으셔도 되는데요, 예, 벗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감독님들께 하나씩 기본적인 질문들만 좀 이렇게 드리고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곳니 연출하신 김정민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영화가 슬프고 잔인하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감독님이 뱀파이어 장르에 대한 또는 뱀파이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혹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감독님은 이렇게 뱀파이어라는 소재 또는 이렇게 장르를 끌어들이시면서 어떤 매혹을 느끼셨는지 또는 어떤 점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으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그 뱀파이어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 한 작년쯤부터 그냥 송곳니가 큰 아이에 대한 심상이 좀 강하게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서 좀 뱀파이어 장르를 끌어들였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피라든지 큰 송곳니라든지 불에 탄다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서 그런 특징들 때문에 뱀파이어 장르를 끌고 오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주연 감독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 이렇게 배달 수락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이런 게 있나 하면서 약간 좀 문제의식을 느꼈었는데요. 감독님 이게 데뷔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연출 데뷔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에서 주인공을 어떻게 이렇게 배달하는 이렇게 아르바이트생 캐릭터를 끌어들이신 건지, 이런 설정을 또한 가져오시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주인공 지호라는 이름의 주인공인데요. 주인공 캐릭터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이고, 주인공을 설정할 때 초기에는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막 자신의 일을 좀 잘 해보고 싶어하는, 물론 아르바이트이고 어떤 직업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잘 해보고 싶은데
되게 자그마한 실수로 삐끗해서 그게 너무나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습들을 여러 개의 에피소드를 나열해서 좀 연출해 보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주인공이 많은 인물들을 만나잖아요. 식당 주인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진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고객 그리고 자신을 또 이제 알바로 생각했다가 고객인 걸 알고는 바로 이렇게 또 태도가 돌변하는 치킨집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좀 그 상황의 아이러니라든지 아니면은 좀 제가 사실 어제 집에 있을 때 되게 많이 떨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라 안 떨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올라오니까 또 떨려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두서가 없는데 네 뭐 그런 좀 되게 많은 것들을 담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좀 연출적으로 잘 담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가 저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상황의 아이러니 같은 것들을 되게 이렇게 잘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절규 만드신 김은성 감독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영화를 뭐 단순히 어릴 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의 어머니를 죽여서 복수하겠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사이다 복수 이런 서사로는 읽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복수라는 키워드로 읽을 수 있다면은 또는 감독님이 어떤 그런 전개를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셨다면은 어떤 점을 좀 피하고 싶으셨는지 또는 어떤 점을 좀 고민하면서 이거를 단순히 사이다 식의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른 감독님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좀 이렇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제일 제작을 하면서 걱정됐었던 거는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이제 관객분들이 상처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되게 조심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도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차 안에서 어머니를 이제 납치하게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오히려 해야 되겠다라고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신경 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게 맞나? 라고 계속 고민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더더 연출하신 정혜일 감독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동시다발적인 사건들이 한 번에 일어나가지고 뒤로 갈서는 저도 뭐 약간 좀 숨이 막힐 정도로 주인공한테 약간 좀 이입을 하면은 정말 저도 좀 힘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 이야기를 또는 이 소동을 떠올리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에서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감독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도로를 어디에서 촬영하셨는지 이렇게 거의 도로를 다 막고 밤에 촬영하신 것 같은데 어디였는지 이것도 좀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더더더라는 영화는 제가 20년도에 찍은 영화인데요. 제가 이거 전에 찍었던 단편으로 관객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장편 시나리오를 써서 영진이에 지원이 됐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다시 지원을 했는데 그때 단편 장편을 같이 냈는데 그때 장편은 또 떨어뜨리고 단편을 붙여준 게 더더더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속 그때 제가 일들이 막 안 풀리고 막 이럴 때였어가지고 그런 뭔가 계속 일이 꼬이는 게 사람이 계속 한 번 시작되면 계속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를 좀 고치면서 작업을 하게 됐고 배우분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나오셨던 배우분들이. 그리고 이미지에서 떠올랐던 거는 그 경광등에서 불고 있는 얼굴에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탄생했던 것 같고 도로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해찬날의 지하차도라는 곳에서 찍었는데요. 지금은 개통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미개통 도로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정혜일 감독님 말씀하신 영화는 인사 3팀의 캡슐 커피라는 작품이고요. 아마 이 자리에 또 보신 분들 되게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 손 들어주시면요, 저희 감독님들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통로 쪽에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편 영화 다 잘 봤는데
저는 그 송곳니가 흑백으로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흑백과 컬러가 이렇게 촬영하는데 이렇게 다르다고 했는데 후반부에는 또 이제 그 컬러로 이제 돌아갔는데 저는 그냥 그거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만약에 감독님께서 흑백 장면 중에서 딱 한 장면만 컬러로 보고 싶다면 어떤 장면을 컬러로 보고 싶은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정확하게 한 씬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엄마인 미자가 침대에서 아들 지훈이 들어왔을 때 끌어안는 장면인데 그 장면은 사실 컬러가 저는 더 좋았어요. 좀 더 끈적끈적했고 뭔가 더 불쾌한 느낌이 있으면서 슬픈 느낌이 있었고 저희 촬영 감독이 그렇게 조명을 잘 했는데 어쨌든 제가 컬러로 변환하기로 한 포인트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도 흑백으로 바꿔야 되는데 돌린다면 그 장면을 바꾸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자켓 입으신 분 손 번쩍 들어주셨는데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주영 감독님의 문 앞에 두고 뵐 엑스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매 성공해서 이렇게 관람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좋은 작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주영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연기하셨던 뭐 매기에서의 윤영이나 뭐 야구소녀의 수인이처럼 좀 이렇게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청춘들에게 좀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내가 위안이 되고자 좀 해주는 좀 이렇게 관객들이 주인공에 투영될 수 있는 그런 청춘물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동안 연기하셨던 그 배역들이 이 문 앞에 두고 뵐 X를 연출하실 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그 첫 연출작이 이런 청춘 또 사회적 어떻게 보면 또 인권에 대한 또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기 혹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영향을 받았냐고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혀 영향을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연기했던 배역들은 어떤 지호라는 역할에는 떠올리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영향받거나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건 전혀 없었고 분리돼서 생각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호라는 캐릭터가 지금 여기 저희가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지호가 뭘 물어보셨었죠?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키워드를 청춘이란 키워드를 주셨고 그리고 인권이란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계기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네. 일단 제가 이 글을 쓰면서는 뭔가 그렇게까지 딥하게 뭔가 어떤 인권 아니면은 뭐 노동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사실 생각을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부국제 이 부문 당선이 되고 그 비프 그 사이트에 올라갈 때 보니까 거기에 노동, 인권 이런 키워드로 적혀 여성 뭐 이런 키워드로 적혀 있어서 되게 뭔가 영화가 저렇게 표현되니까 또 저에게도 되게 새로웠었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에 기획할 때 약간 좀 오히려 되게 좀 코미디적인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면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편집해보고 촬영하다고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보다는 좀 더 이제 관객분들이 받아들이셨을 때 좀 더 좀 진지하고 좀 그런 영화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처음이었어서 좀 많이 서툴러서 제가 원했던 바를 다 펼치지 못한 게 컸었던 것 같고 네 일단 시작은 그랬습니다.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영화 보신 분들이 이렇게 또 새로운 의미를 계속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서 네 번째 줄분
손 한 번만 더 들어. 예. 네, 일단 더더더 감독님께 질문드릴 사항이 있는데 저도 현재 지금 코미디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 너무 즐겁게 잘 봤고 우선 주인공들이 안 좋은 일이 겹치고 근데 그날이 하필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술 마신 여자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이제 그 주인공이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아이러니들 속에서 웃음을 주는 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감독님은 이제 코미디라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미디라는 게 사실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모든 사람을 웃기고 그 부분에서 이제 불편한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코미디를 생각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만드는 사람들도 나오시는 사람들도 영화를 보면서 힘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번 영화는 그래 그냥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대로 다 그냥 해보자. 뭐 친구들 좋은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었어요. 그 코로나 때 찍다 보니까 힘든 게 너무 많았어서 네 그냥 뭐 그 전까지는 사실 뭔가 생각하는 걸 엄청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영화를 작업할 때 더더더란 작품은 그냥 모르겠다 그냥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었고 사실 제가 부족한 지점이 많은 사람이고 그렇게 관객분들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코미디 같은 것들을 제 머릿속에서 다 나온 게 절대 아니고요. 배우님들한테 되게 많이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같이 의견 공유를 하고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작업하시는 배우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잘 얘기를 하셔서 네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뒤에서 세 번째 줄 통로 쪽에 계신 분, 예,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내 영화 너무 다 잘 봤고요. 저도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인데 저는 오프닝 시퀀스를 다들 감독님들 어떻게 꾸리시는지가 일단 가장 궁금했고요. 그리고 절규 감독님께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마를 납치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굉장히 다가오는데 납치 이후에 엄마의 머리를 쳐내는 연출이 있었는데 조금 더 나아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납치보다 더 그것까지 넣으신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송곳니에서 엄마는 단순 양육자도 아니고 뭔가 안타고니스트도 아닌 느낌이었는데 주인공에게 엄마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은상 감독님부터 그 어머니를 납치하는 그 장면에 대한 연출 또 그런 감독님 의도하고 하셨던 것들 고민하셨던 부분 먼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이게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릴 때 이것이 이제 되게 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라고도 저도 충분히 여겼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주인공의 마음을 조금 제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보시는데 더 나아가셔서 불편하셨다고 느껴지셨으면 죄송하고요. 네, 정말 진심으로 죄송드립니다. 상처를 받으셨으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오프닝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그 몰입 아무래도 사실 오프닝이다 보니까 좀 더 몰입도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포커스를 잡고 갈까 하다가 이제 누가 죽고 시작한다 이 멘트가 그 아무도 없는 시골 마을 속에서 하면 조금 더 몰입도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무래도 실보다는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프닝 대답해 주셨으니까요. 정혜일 감독님도 이 영화의 오프닝을 이렇게 아무래도 확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줘야 됐을 텐데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달리는 주영의 얼굴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이 영화의 보통 오프닝 시퀀스에서 톤 앤 매너를 잡아주거나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앞으로 흘러갈 얘기들의 별 이렇게 뭔가 복선 같은 게 전혀 없는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그 팀장의 뒷담화를 하는 그런 정도로만 영화를 이렇게 바꿨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욕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주영 감독님도 이 영화의 오프닝을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나리오 피드백 받을 때랑 그 편집 단계에서 오프닝 시퀀스가 그러니까 1씬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당근 거래, 자전거, 전기 자전거를 당근 거래하는 씬인데 좀 이제 대사들이 너무나 뭐 일상적이고 좀 어쨌든 배달을 시작하게 되는 도보로 하다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걸 해보려고 하는 저는 그 지호의 모습이 와닿았었고, 그리고 박주희 배우님이 1씬, 첫씬 그거 드라마 촬영 빼고 출연해 주셨는데 그거를 진짜 자를 수 없잖아요. 저는 그리고 그 씬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푸릇푸릇한 여름 저희가 이제 촬영했을 때 그 8월 그게 담긴 게 너무 좋기도 하고, 저는 전혀 그 씬이 뭔가 날려도 되는 씬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시나리오 구상했을 때 제가 써놓았던 16씬을 저는 모두 썼었고, 처음 거의 초고부터 있었던 그런 오프닝 설정이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같이 이렇게 오프닝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닝 시퀀스에 대해 먼저 얘기하면, 저도 오프닝을 짤 때는 이 영화에 대한 톤 앤 매너, 그리고 더 정확히는 이 영화의 화술은 이렇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걸 염두에 두고 짜는 것 같아요. 송곳니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처음 딱 봤을 때 심리적인 부분 혹은 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좀 염두에서 봐주세요라는 의미로 짰는데, 지금 제가 말하면서 너무 제 의도를 드러냈나 싶긴 한데 그런 식으로 오프닝을 짰고요. 그 어머니 캐릭터를 어떻게 대할지가 시나리오였을 때 엄청 난제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 마음은 마냥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도 않았는데 짧은 이야기를 할 때 확고한 안타고니스트는 필요했고,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그냥 해결책은 엄마를 좀 최대한 그 지훈이처럼 환경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어서 좀 미장센이랑 그 캐릭터가 계속 겹치게 만들고 싶기도 했고, 지훈이 있는 공간 자체가 좀 어떤 의미에서 엄마 뱃속 같은 느낌이 들게 청각적인 거, 주변에 있는 환경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좀 그렇게 짰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마이크 저기 흰 모자 쓰신 분께 마이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하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 네 분 영화 모두 잘 봤고요. 저는 그 절규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초반에 보면은 세 명의 남자가 나타나잖아요. 그 세 명의 남자가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주인공이 그 예전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복수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세 명의 인물이 과연 진짜 어떤 역할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저는 그 여기 나온 이제 민규의 이제 글을 쓸 때 이제 접근했던 건 딱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초현실적인 장르를 잠시 빌려와가지고 또 다른
사용을 했었었고, 그리고 나머지로서는 이제 인원수 아무래도 한 명이다 보면은 조금 그 힘, 파워, 에너지 그런 게 좀 이건 힘이 좀 필요했었어요. 왜냐면 소리를 지른다는 그런 물리적인 것도 필요했었었고 좀 더 그래서 인원수를 몰입감이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네 그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네.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회색 티 입으신 분. 예, 맞습니다.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분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이주영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도어벨 소리를 울리잖아요. 결국에 혹시 그것에 대한 연출 의도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한데, 그리고 사소한 거 하나가 음악 감독의 크러쉬라고 돼 있는데 혹시 그 크러쉬인가요? 네, 그 크러쉬입니다. 네. 그 크러쉬 분의 뮤직비디오에 제가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연이 되어서 이번에 제 영화 음악을 맡아주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초인종 벨소리 같은 경우 엔딩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제일 많았어요. 엔딩을 수정하느라고 엔딩만 수정된 수정고가 한 대여섯 개가 나왔을 정도로 엔딩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그 문 앞에 두고 벨 X라는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 지호가 하루 종일 힘든 하루를 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과 일하는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어서 이제 동생이 시켜놓은 치킨을 한 마리 더 지호가 받아서 올라가게 된다라는 설정인데, 그때 그냥 지호가 자기가 하루 종일 본 그 문구를 동생이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놓은 걸 보고 뭔가 장난스럽게 그냥 집 초인종을 눌렀다라는 설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보여지게 씬으로 담기에는 좀 오바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초인종 소리를 사운드로 넣어서 보시는 분들이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엔딩 하시니까 엔딩에 나오는 집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올라가면서 불이 하나씩 켜지는 그 집은 어떻게 섭외하신 건지. 그 집이요. 그 집이 망원동인데요. 사실 그 정말 단편 영화 로케이션 섭외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일단은 걸어서 찾았어요. 그 외형이 마음에 드는 빌라를. 저희 연출부가 사실 이렇게 찍어서 몇 개를 보내주셨어서 거기를 PD님과 함께 섭외를 해서 주인 아주머니의 그 집 주인 아주머니의 허락을 받고 찍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일 앞에 분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문 앞에 두고 벨엑스랑 그 더더더 감독님께 좀 궁금한 게, 공통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익숙한 배우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잖아요. 중간중간이라든지 뭐 그런 게. 그래서 그 간단하게 캐스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부탁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잠깐만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주영 감독님 먼저. 예. 네. 일단 저와 모두 연이 있는 배우분들이었고, 지우 씨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연이 있었다기보다 오며 가며 이렇게 봤던 사이인데 이 역할에 잘 맞을 것 같아서 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탁드렸었는데 흔쾌히 캐스팅에 응해주셨었고요. 지우 씨를 제외하고는 다 저와 작품 경험이 있는 배우분들이라서 사실 지금 다 너무 바쁘세요. 그 당시에도 바쁘셨었고 촬영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제 촬영을 위해서 다 촬영 스케줄을 내주셨죠. 네. 사실 그렇게 한 씬씩 나오는 역할을 부탁드리기에 정말 죄송한 배우분들인데 그냥 네, 정말 다 우정 출연
뭐 출연료도 받지 않으시고 거의 시나리오도 보지 않으시고 이제 출연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해주셨어서 사실 되게 복받은 촬영장이었습니다. 정혜일 감독님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김정민 감독님과 김은성 감독님도 되게 광민규 배우님이라든지 되게 좋은 배우님들 같이 작업하셨으니까요. 같이 이렇게 캐스팅 얘기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예영 배우님이랑 류아벨 배우님은 제가 17년도에 찍었던 단편에서 나오셨던 배우님들이고요. 그리고 문동혁 배우는 제 친한 동생이자 제가 그냥 좋아하던 친구였고, 그리고 박종환 배우님이나 기주봉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실 17년도에 박예영 배우님이나 류아벨 배우님도 이렇게 네이버에 쳐가지고 회사 이름이 나오면 전화를 해서 시나리오를 보내고 영화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다들 흔쾌히 작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뭔가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어디서 돈을 받고 시나리오 보내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민 감독님도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학교 졸업 작품으로 이제 만들게 됐는데, 이제 기왕이면 졸업 작품이니까 좀 내가 나가서 못할 것들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중 목표 중 하나가 대사를 좀 최대한 없애야겠다 이게 있었고, 대사를 썼지만 그 배우님의 얼굴을 딱 봤을 때 이 배우는 그냥 눈만 봐도 그냥 그 감정이 바로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배우를 찾다가 선배 작품 중에 저희 장민준 선배 화천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 거기 윤경호 배우님이 나온 걸 봤어요. 근데 딱 이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렸었고, 타이밍이 맞아서 함께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전성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봤었는데 근데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 기준에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은경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나서 얘기를 좀 오래 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분한테는 어떤 역할 맡겨도 다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캐스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은성 감독님도 저도 처음에 주인공 역할로 광민규 배우님을 모셔보려고 했는데 이 역할이 하기 싫다고 하셔가지고 사복남 역할로 하면은 어떠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 싶으셔가지고, 근데 마침 또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지금 역할을 맡으신 오규철 배우님인데, 제가 감사하게도 이제 지금까지 연기하셨던 영상을 다 보고,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역할도 정말 잘하실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연기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광민규 배우님도 선글라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봤었습니다. 아쉽지만 죄송합니다. 아쉽지만 오늘 시간 때문에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감독님들께 또 이렇게 관객분들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작업하고 계신지 또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작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 관객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민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어떤 측면에서 고통스러운 영화였을 텐데 끝까지 봐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은 사실 제가 다시 나는 어떤 영화를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을 한번 해봤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고민이 시작된 것 같아서 일을 하면서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감독님. 네, 그 문 앞에 두고 벨엑스를 처음 기획할 때 제 목표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프리미어로 상영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관객분들에게 이틀 동안 선보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13일에 또 저희 이제 감독님들 GV는 없지만 일반 상영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연출작을 또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글을 짬짬이 본업을 하면서 글을 쓰고 싶을 때 글을 써서 또 영화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연작도 곧 인사드릴 게 또 있을 것 같아서 네, 앞으로의 활동들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혹시 보시는데
힘드셨으신 분이 있으면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네. 왜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세요? 죄송할 일이 아닌데.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영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이제 단편 작업, 장편 작업 다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감사하게 초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저께 GV를 못 오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안 오려고 안 온 게 아니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2번 떨어졌다는 그 영진이 냈던 장편이 어떻게 잘 돼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 뭐 영진이를 비롯한 다른 여러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장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10회차 딱 찍고 오늘 슈차하고 네 이제 또 한 20일 더 달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더더더라는 영화를 너무 예쁘게 만들고 좋은 마음에 만드는데 상영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못 즐긴 만큼 혹시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언니 유정이라는 작품인데 그 영화로 꼭 다시 부산을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다 다음 작품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참고로 여기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요. 저희 게스트 분들 먼저 퇴장하고 그 다음에 스태프분들 안내 받아